자, 이번 시간은 우리 스프링 CU형에 대한 부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프링에 대한 기술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우리 B유형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우리 CU형은 항상 이제 B유형까지는 테이블 한 개였는데, CU형부터는 이제 테이블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원장 성격, 그 다음에 실제 계좌이체 내역 해서 테이블 두 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우리가 JSP 때도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스타트 트랜잭션, 커밋, 롤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스프링에서는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으로 골뱅이하고 이제 트랜잭션 R이라고 딱 붙여버리면 이제 그 메서드로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그 메서드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인다라고 해서 스프링이 자동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계층에 있는 메서드에서 그 단위로 정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이제 환경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전달과 관련된 부분은 교수님이 얘기할 때 그 모델 객체를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모델 앤 뷰 클래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뭐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다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델 앤 뷰를 사용하는 것을 CU형에서는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 구조에 대한 의사 결정인데 저번하고 다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달라진 부분이 이건 거죠. 추가가 되는 게 바로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XML로 하는 방식하고 어노테이션으로 또 정의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전달에 대한 부분도 모델 객체를 쓸 수도 있고 모델 앤 뷰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CU형에서는 모델 앤 뷰를 적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메소드에 대한 부분은 뭐, B유형하고 우리 동일해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저번 B유형 할 때는 우리 처음에 교수님이 설치서부터 해서 전 과정을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제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서 바로 환경 설정하는 부분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폼.xml하고 웹.xml, 서블 컨텍스트.xml 세 개가 이제 환경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B유형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폼.xml에다가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한 스프링 tx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웹.xml은 뭐 항상 이거 항상 따라와요. 한글 인코딩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이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블리 컨텍스트.xml 즉 스프링의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단 우리 이제 CU형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js로 따로 뽑고 있죠. 따로 뽑아버렸으니까 리소시즈라고 하는 곳에 JS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하기 위해서 또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네임스페이스에다 tx 추가해주고 트랜잭션 매니저를 또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 돼야지 실제 환경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C 유형에 대한 프로젝트 생성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배포한 프로그램 중에서 어카운트 트랜스퍼 C는 임포트 시키세요. 임포트 시키고 임포트 시킨 걸 가지고 또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서 요거 참고하면서 환경 설정 또 쭉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로젝트 생성을 해볼게요. 자, 뉴하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선정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ACCOU NTTR 자, 해놓고 우리 CU형, 그 다음에 우리 P라고 하나 더 붙일게요. 아까 저번 시간에 B유형도 P라고 줬었죠. 그래서 요거 이런 실습용으로 구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P라고 교수님 하나 더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라는 패턴을 적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넥스트 하면 이제 위에 탑레벨 패키지 3개를 써줘야죠. edu.je, iu. 그 다음에 ACCOU NTTRANCFER 자, 그 다음에 CP 언더바 PJT 이렇게 상위 패키지에 대한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에 있듯이 폼.xml, 웹.xml, 서블릿, 컨텍스트.xml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폼.xml 환경 설정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배포한 그 C의 어카운트 트랜스퍼 C에 있는 폼.xml을 오른쪽에다 넣고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면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까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 B유형에서도 B유형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스프링 JDBC라고 해서 스프링 JDBC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이베티스, 그다음에 마이베티스하고 스프링 그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AOP 쓰는 부분. 자, 요까지는 이제 우리 B유형에서 설정했던 내용하고 동일하죠. 자,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유형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이제 스프링 쪽에서 트랜잭션 관리해 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TX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실제 뭐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라이브러리하고 실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까지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스프링 TX라고 트랜잭션 관리해 주는 부분이 이제 C유형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세이브라고 이제 닫으면 폼.xml에 이번 C유형에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선언을 해놔서 선언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실제 우리는 설치 처음에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미리 카피를 해다가 이제 갖다 놨어 그런 거고, 실제 그렇지 않고 그 .m2 디렉토리에 갖다 놨죠. 복사를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 복사를 안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 STS에서 막 다운로드하는 행위들을 막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폼.xml은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웹.xml은 뭐 항상 한글 인코딩이에요. 그죠? 한글 인코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열어보지도 말고 교수님이 바로 요거는 그 유형 C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카피해서 그냥 페이스트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카피해서 여기다 놓고 페이스트 해서 엎어치겠습니다. 자, yes2에서 자, 요건 뭐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xml 환경 설정을 해야겠죠. 스프링에 대한 환경 설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 C유형 교수님 배포한 프로그램 C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기본에 대한 부분 갖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마이베티스를 쓰게 되면서 실제 우리 정의했던 데이터 소스 부분,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 부분, 자, 요거 그대로 B유형에서 썼었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오고,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소스는 그대로 뭐 변경 없이 그대로 카피를 해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는 이제 여기에 우리 그 .xml SQL이 들어가는 XML에 대한 부분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지정한 대로 cp 언더바 pjt 밑에 dau 밑에 맵판 밑에 XML 파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B1까지 또 동일했고요. 그리고 또 B유형에서 이제 동일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 AOP, 그죠? AOP 부분을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네임스페이스 클릭을 하고 보면 여기 지금 AOP가 체킹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 AOP를 딱 체킹 해주시고요. B유형에서 우리 봤지만 AOP가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 AOP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지금 네임스페이스만 추가를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요거 어스펙트.j에서 오토프록시 AOP를 자동으로 찾아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컴포넌트 스캔하기 전 여기 앞에다 우리 카피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B용에서도 있었는데 B용에서 보면 우리 그 CSS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 C유형서부터는 .js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리소시스에는 CSS하고 JS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놔서 스프링은 관여하지 말라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보면 웹 app 밑에다가 뉴에서 이제 폴더로 해서 이제 CSS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도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또 폴더에서 JS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C유형에서 우리 트랜잭션을 추가를 했죠. 자, 트랜잭션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부분의 설정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 맨 뒤에다 붙여 놓을게요. 자, 그래서 실제 설정할 때 트랜잭션 이제 매니저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할 때는 우리 데이터가 성공하면 몽땅 성공, 실패하면 다 실패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속성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은 이제 여기 있는 트랜잭션 매니저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요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임스페이스 한번 가봅시다. 자, 네임스페이스에 가면 지금 이제 트랜잭션을 우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그 웹 컨텍스트 XML에다가 이제 저장하기 전에 여기 이제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먼저 이거 좀 체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x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tx라고 표시를 하고 OK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지금 위에 우리 봤던 거 중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AOP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네임스페이스에서 tx라고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에서 스프링 tx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에서 체크를 해줄 때마다 요 .xsd라고 이렇게 쭉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 XML 표기에 대한 요 표준 문법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다 표기를 해보면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법 구조는 여기 있는 .xsd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스프링에서 적용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이제 그 서블 컨텍스트 XML의 요 XML 형태대로 여기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통해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어서 이제 좀 이런 고연 절차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교수님이 좀 이제 지금 우리 CU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CU형을 교수님이 좀 그 B형하고 비교해서 차이점 위주로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우리 목록조회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요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한 번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B형하고 C형하고 비교를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콤먼 안에 들어가 있는 로고 그 AOP에서 로고 찍는 부분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단에는 지금 우리 그 모델 앤 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꿔서 쓰자라고 했죠. 그래서 요건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왼쪽이 우리 CU형에 있는 컨트롤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BU형에 있는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다 똑같고요. 요 좀 차이가, 요거 보면 뭐 표시가 하나 생겼죠. 자, 요 표시 생긴 거는 아까 우리 그 TX,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을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 AOP, 그 네임스페이스에서 체크를 해줬었죠. 그래서 체크해 준 거에 따라서 실제 그 트랜잭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올려놓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거는 AOP를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AOP 적용받는 부분이 내내 또 그게 트랜잭션의 범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같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그 B유형에서는 이제 모델 객체를 사용했으니까 항상 파라메타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모델 객체를 다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이제 이 MVC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자체 생성해서 쓰는 경우에는, 자, 파라메타로 받는 부분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파라메타 다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이 컨트롤러 안에서 모델 앤 뷰라고 하는 객체 생성하는 부분이 항상 디폴트로 딱딱딱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 유형에서 얘기했던 뭔가 데이터 전달을 하기 위해서 add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계속 그 실제 키에 대해 해당되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value하고 쌍으로 해서 이제 항상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는 행위들은 여기 보면 add objec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key value, 즉 이름과 실제 값들을 이렇게 쌍으로 해서 탁탁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동일한 B유형의 그 B유형에서 썼던 모델 객체를 쓰는 것과 동일한데 메소드명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B유형에서는 이제 리턴하면서 그 JSP, 그러니까 앞에 뒤에 확장자 빼고요. 뒤에 .jsp라고 하는 부분 떼고 그냥 앞에 이름만 주고 항상 리턴을 해줬는데, 이제 모델 앤 뷰 클래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이름을 setView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리턴 뭘 해줘야 된다? 모델 앤 뷰 객체를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동작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모델 객체를 그동안 이렇게 써왔던 방식하고
모델 앤 뷰를 쓰는 방식하고 크게 차이점은 그러니까 뭐 쓰는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의도가 교수님이 처음 좀 얘기할 때도 진짜 모델 앤 뷰에 대한 부분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스프링 진영에서 좀 봤더니 이 모델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좀 공유한다라는 그러니까 좀 의미 자체가 우리 JSP 내장 객체를 이용을 해서 set attribute, get attribute 개념으로 이렇게 봤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의 이 모델 객체가 좀 한정돼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이 요 모델이라는 것은 내내 안에 까보면 우리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기반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모델 앤 뷰라고 하는 클래스 정의 자체는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좀 JSP 내장 객체하고 조금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 JSP뿐만이 아니라 점 자바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개발자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 써주기를 바랬지만 개발자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의도대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해시맵을 무지하게 우리 개발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시맵을 대부분 가지고 파라메터로 넘겨서 값 전달하고 리턴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를 그걸로 이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해시맵 안에다가 싸갖고 객체로서만 이렇게 다니게 하나의 객체로서만 다니게 하는 쪽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선호를 해서 그렇게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모델 객체를 쓰는 거나 모델 앤 뷰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나 실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런 개발자가 선호하는 형태대로 프로그램을 하면 별반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부분은 이제 이렇게 모델 앤 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O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게 없겠지만, 실제 뭐 테이블이 두 개 생겼으니까 실제 SQL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복잡해지고 추가가 되고 했겠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면 자, 목록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테이블 두 개 조인에 대한 부분들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인서트, 그 다음에 한 건 조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까지는 거의 뭐 동일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프롬 계좌하고 투 계좌하고 실제 그 현재 계좌 잔고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용해야 될 메소드가 두 개 추가가 된 부분이 존재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XML 부분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TO 부분은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에 대한 부분 봅시다. 자, 서비스 계층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도 뭐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달라질 게 없는 거고요. 동일하고 대신 이제 구현에 대한 부분이 우리 트랜잭션 제어를 결국 이 서비스 계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졌으니까 이거 중심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트랜잭션은 이 서비스 계층에서 정의를 하도록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서비스 구형 클래스 전체에 대해서 여기 골뱅이 트랜잭션 R이라고 붙여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전부 다 트랜잭션 제어를 해라 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생략하고 메소드 단위로 정의를 해서 이 트랜잭션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그러다 보면 개발자들이 메소드 단위로 하게 되면 좀 귀찮을 수 있죠. 항상 이렇게 보면서 뭘 추가를 했으면 이게 뭐 통상 이제 조회하는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트랜잭션을 선언 걸지 않아도 돼요.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주로 트랜잭션을 거는데 항상 보면서 이제 이게 뭐
조회냐 아니면 조회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맨날 보면서 해주는 게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 메서드라는 게 추가도 막 새로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개발자들은 그냥 메서드 단위로 걸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서비스 계층에 있는 구형 클래스들은 무조건 그냥 트랜잭션을 갖다 붙여버리는 이런 성향대로 개발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개발자들이 이렇게 단순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좀 통일되게 헷갈리지 않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좀그 복잡하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통일되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자, 뭐 그런 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제 스프링 첫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프링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그 개발자의 그 수준에 따르지 않고 품질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는 개발자야 이제 이런 거 세부적으로 구분해서만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초보 개발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 초보 개발자가 잘못 이런 것들을 붙임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는 뺨으로 그러니까 누락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서비스 계층에 있는 구형 클래스에는 무조건 붙여라 라고 이렇게 표준으로 가이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붙였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다 보면 모든 여기 들어가 있는 메서드들은 트랜잭션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여기 이상한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는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AOP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좀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여기서 SQL 세션을 필드로 정의를 해서 SQL 세션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인 getMapper를 이용해서 XML에 있는 SQL들을 다 가져오고 또 거기에 있는 거기에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실제 동작은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메서드 이름을 걸어주면 실제 그 getMapper 메소드로 가져온 부분을 가지고 실제 XML에 있는 ID의 메소드명을 가지고 바로 찾아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틀린 부분들은 이런 거겠죠. 우리 조회 조건 추가한 부분이 CU형에서 더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한 건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항상 프롬 계좌하고 투 계좌하고 잔고에 대한 부분들 항상 실제 처리를 맞춰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자, 이거는 뭐 우리 그 JSP CU형에서도 동일했어요. 자, 수정 메소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삭제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 좀 더 이제 그 테이블이 두 개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해야 될 메소드나 SQL도 늘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걔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프로그램 스텝들이 더 늘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자, 요게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CU형하고 BU형 기준으로 이제 CU형에서 다른 점을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또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 이벤트별로 하나씩 쫓아가면서 다시 또 이 프로그램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